첫 책은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가나가와 아키노리의 책 마케터의 문장입니다. 생각해보면 물건을 알리고 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글에서 시작되잖아요. 그게 영상이나 이미지라고 해도 어떤 이야기들 어떻게 담아낼지 이거는 결국 글에서 시작되기 마련이고요. 또 그 내용을 영상이나 이미지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사람들은 글로 내용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제목이 맞춤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왜 우리 광고 이렇게 보고 나서 네. 또 문장 하나가 탁 가슴에 박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떠올려 보니까 물건 파는 일도 결국에는 말과 글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책을 알리고 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책에 더 관심이 갔는데 정말 그 어떤 표현 하나가 상품에 대한 인상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걸 찾아내고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구현해내는 거 이게 상품 판매자가 하는 일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뭐 이 책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로 그 전달의 분위기를 바꾸는 방법을 전해주는데요. 가장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독서든 운동이든 이런 거 하면 좋다 이런 걸 제안할 때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설득이 잘 안 된대요. 아, 그러면요? 오히려 강하게 당신은 지금 그걸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걸 열심히 하면 이런 효과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어를 나에서 당신으로만 바꿔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설명 방식도 좀 그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이 책 읽다 보면 정말 빠져드는데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득이 될 거예요. 뭐라는 식으로. 맞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네. 커피 광고예요. 이렇게 고객 스펙트럼이 넓은 상품의 경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효용에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상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효과적인 방법이 고객의 24시간 공략하기라고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24시간을 크게 3개로 나누면 자는 시간, 그러니까 쉬는 시간 8시간, 일하는 시간 8시간, 각자의 시간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경우에 모두 공략점을 넣는 거예요. 뭐 커피를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일할 땐 역시 커피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때 커피가 여유를 더하죠. 이런저런 잡념에서 벗어나 쉬고 싶을 때 커피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어느 상황에 하나는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해 보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상대가 내가 어떤 걸 제안하려고 할 때 거절할 만한 근거들이 있잖아요. 이걸 미리 차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대요. 그 방법이 바로 yes, but 3단계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단계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그런데 이런 반대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이걸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런 의견들도 있지만 역시 1번 안이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반론을 펴려다가 그건 이미 파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논파가 됐다고.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는 거죠. 왠지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인플루엔셜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영 컨설턴트 가나가와 아키노리의 책 마케터의 문장이었고요. 두 번째 책입니다. 이번 책은요. 마케팅 전략가 필 바든의 책 무엇을 놓친 걸까인데요. 이 책은 고객의 감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뇌를 공략하라고 조언합니다. 뭐 최근에 행동경제학이 큰 인기를 끌고 또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 책은 한 걸음 나가서 신경 마케팅이란 용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뇌가 어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잘 살펴봐야 된다. 실제로 뇌는 1000분의 1초 안에 그 물건 살지 말지 결정을 한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마케터들은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을 잘 몰라서 안 산다. 우리 제품의 중요한 걸 더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고객이 드릴을 사고 싶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드릴이 아니라 드릴로 뚫어서 만들어야 하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바꿔서 고객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 책에서도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작지만 좀 커다란 차이를 만드는 그 뇌 원리로 뭐가 있을까요?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았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데 희소성의 신호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상품을 팔 때 딱지를 붙입니다. 12% 할인입니다.
그럼 일단 마음이 움직이죠. 네. 근데 뒤에다가 12% 할인에 1인당 최대 4개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 원래 한 개 나가던 게 네. 12% 할인 판매를 하면 3.3개 정도 나간대요. 물건이 얼마 없구나. 막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4개 제한을 하면 어. 3.5개로 조금 늘어나요. 어. 더 놀라운 건요. 12% 할인에 1인당 최대 4개였잖아요. 네. 이걸 12개라고 바꾸잖아요. 어? 그러면 판매량이 1개에서 7개로 늘어납니다. 오. 그러니까 4개로 제한했을 때보다도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상품의 내용이나 기능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죠. 네.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가격도 12% 할인 똑같아요. 그냥 4개 제한에서 12개 제한으로만 바뀌었는데 우리 뇌가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례 하나하나 읽다 보면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면 배울 게 많은데 네. 내가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면 속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어쩌죠? 지갑을 무조건 닫을 수도 없고요. 사회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마케팅 전략가 필 바든의 무엇을 놓친 걸까 소개해 주셨고요. 다음 책입니다. 네, 마지막 책은요. 일본의 컨설턴트 아사노 고지의 책 더 팀입니다. 이 저자가 실제로 운영하던 팀의 실적이 바닥을 쳤어요. 퇴사자들도 줄을 이었고요. 그때 이 사람이 새로운 팀의 법칙을 세워서 그 결과 매출이 10배가 되고 30%가 넘던 퇴사율이 2%로 낮아졌다고 해요. 그 법칙들을 하나하나 알려주는데 첫째는 목표 설정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팀이잖아요. 같이 뭔가를 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숫자만 제시하면 그건 그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는 거예요. 숫자도 제시할 필요가 있지만 목표를 행동 중심, 성과 중심, 의미 중심 이렇게 구분하고 세 개를 적절히 섞어서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하고 있고요. 또 우리의 선입견과 다른 부분이 구성원들을 팀원을 만들 때 우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좋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팀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면 목적이 선명하고 하나잖아요. 네. 그러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을 모으는데 한참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구성원이 수시로 바뀌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다. 네. 그 팀의 목표가 유동적인 팀이라면 바뀌는 게 나쁘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한테 제일 아프게 와닿았던 부분 뭔데요? 결정의 법칙인데요. 저자가 이거 정말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올바른 독재가 팀을 행복하게 만든다. 올바른 독재가 무슨 무슨 얘기냐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일이 생각해보면 장점 51, 단점 4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래 고민해봐야 완벽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리더가 그냥 책임지고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해줘야 되냐면 책임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 팀원들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조금 더 생각해보자. 고민 더 해보자. 회의 한번 더 해보자. 이렇게 하다 보면 결정이 어떻게 나든 팀원들한테는 남은 시간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끝에 악수라고 왜 네. 옛날부터 숙고해보자는 얘기를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거 읽다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독재와 독선 사이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거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리더스북에서 나온 아사노 고지의 더 팀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라딘 도서팀장 박태근 씨와 함께했습니다.